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. 자, 우리 기술 지금 이제 11%가 넘게 급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꼭 버텨야 하는지 아주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제가 어제 이 우리 기술 고점을 정확히 찍어드렸죠. 그리고 오늘 추가 하락까지도 미리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. 결국은 제 말대로 이 현재 강한 하락이 나왔고요. 자, 사실 주주님들 입장에서 제가 이 더 빠진다라는 소리,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소리, 이런 소리를 하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께는 이 기분 좋은 소리 있죠. 듣기 좋은 소리만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보세요. 다들 이 우리 기술 현재 오른다고만 하지 빠질 만한 위치에서 이 빠진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.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이 달콤한 소리가 여러분의 계좌를 절대 불려주지는 않는다. 누군가는 솔직하게 떨어질 자리에서는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 악역에 대한 역할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 성격상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좀 말씀드려야겠고 할 말은 해야겠다는 거죠. 지금 이 하락, 과연 이 하락이 단순히 눌림을 주는 건지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간 조정이 발생되는 건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 안에 지금 숨어있는 이 세력들의 의도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. 자,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 네, 오늘 또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를 했으니까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엄지척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이번 하락 구간만 좀 잘 피한다고 하면 대응만 잘한다고 하면 또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저와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회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. 그래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가지고 우리 같은 개인들이 또 힘들 때일수록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주포가 되고 이 세력이 되어서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자, 설명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제가 이 우리 기술을 이 과열 밴드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곧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. 앞의 상황에서도 이 똑같은 상황이 나왔었고 이건 이 우리 기술의 종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공통이 되는 차트입니다. 그리고 제가 계산기를 다 두들겨 보니까 이 고점이 14,400원이 나왔던 거죠. 그래서 어제 고점에서 팔아야 한다고 제가 다 문자를 다 보내드렸던 겁니다. 시중 축소를 확 시킨 거죠. 그랬더니 오늘 무려 고가 대비 20%가 빠진 거예요. 20%가. 물론 단기동 평균선이 안 깨지기는 했죠. 유지하고 더 갈 수도 있죠. 그런데 이렇게 단기 고점에서는 일부 수익을 챙겨 놓으면 여유가 생깁니다. 마음의 여유. 20%가 장난이 아니잖아요, 여러분들. 더 과열이 오면 어차피 그 구간에서는 매도에 대한 생각만 하는 자리지 이런 자리에서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정말 엄청난 과열이 와서 밴드 상단까지 온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더 강한 매도가 떨어질 겁니다. 급락을 맞이한다는 거죠. 자, 지금의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 거래 정지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날 시가를 고점으로 만들지 아니면 이 현재 구간에서 마무리할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. 물론 후자면 더 좋겠습니다. 그런데 전자로 가서 그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뭐다? 그때는 급락이 발생할 겁니다. 급락. 이유는 간단하죠. 급등을 했으니까 급락도 가능한 겁니다. 그러다가 이제 수익이 반토막이 나거나 고점 추격 매수를 한 사람들은 다 물리게 되는 거죠. 제가 말씀드리죠. 과열에서 과열을 만든 겁니다. 매수에서 플러스 매수가 된 거예요. 이 곱하기 매수가 한 번에 이 매도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투매가 발생이 되는 거죠. 제가 어제도 휴림 로봇과 비교를 해드렸는데 휴림 로봇 얘도 좋죠. 올라갈 때 5일선 타고 올라가니까 좋습니다. 얘도 거래 정지를 하고 얘는 다음날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급락을 만든 경우가 되는데 그럴 때 어떤 게 나오냐면 지금과 같은 이 순간적인 매도가 나와요. 그러니까 5일선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깨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엄청 빠르게 나옵니다.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나온다는 거죠. 그리고 그 5일선마저 깨져버리면 지금과 같은 투매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. 얘도 한 방에 500%가 넘게 올랐는데 그 결과는 결국 투매였다. 급등주들은 전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다 하고 있습니다.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.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2020년도 코로나 때 그때 엄청나게 과열을 만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.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얘도 보시면 어때요? 5일선을 타고 가다가 거래 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날 시가 기준 고점 한번 만들고 순간적으로 급락을 만들죠. 그럼 이렇게 급락이 발생되는 거예요. 투매. 얘도 5일선을 깨면서 더욱 더 가파른 하락을 만든 겁니다. 이런 걸 조심하자는 거예요. 이렇게 급하게 나오는 매도 속에서 고점 추격자들은 전부 다 물리게 된다는 겁니다. 얘네들 소름 돋는 게 다 뭐냐면 공통점이 발생되죠. 어디서 매도가 나왔어요? 어디서?
전부 이 과열 밴드의 상단, 이 과열 밴드에 진입하는 이 구간에서 급락을 발생했다.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죠. 이 밴드의 라인에 도달을 하면서 급락을 발생했다. 휴림 로봇도 제가 이 최고점에 찍혔을 때 그때 지금과 같이 똑같이 영상을 채널에 올려드렸습니다.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. 눈 깜짝하면 물려버린다니까요.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는 손익비가 안 나오는 자리입니다. 손익비가. 위험한 자리예요. 위험한 자리. 그래서 이런 자리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, 자, 그럼 그렇다고 이 주식이 끝나냐? 그건 아닙니다. 사실 정말 재밌는 거는 이 다음의 그림이에요. 이 다음의 그림.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. 자, 첫 급락이 나오면은 매수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. 이렇게 나와요. 급락이 발생이 되면 이 첫 노란 밴드에서 아주 강한 반등을 발생시킵니다. 이게 급락에 따른 자율 반등이라는 건데 첫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거죠. 무려 휴림 로봇이 40%짜리 반등이 나왔습니다. 지금 저는 오히려 이거를 노리고 있죠. 이거를. 자, 신풍제약도 똑같습니다. 자, 보시면 어때요? 급락이 발생이 되고 나서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니까 아주 빠르게 급반등이 나왔고 이 반등이 3거래일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게 아주 작게 보이지만 50%짜리 파동입니다. 50%. 지금 이런 거를 전 노리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기술이 끝이 나냐?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과열이 나오면은 급락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조정을 거친 뒤에 그 뒤에 다시 급등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신풍제약도 엄청난 과열에서 급락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이렇게 밴드를 지지로 다시 한번 고점을 치는 이런 긴 파동이 또 나와줬습니다. 이제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지 온전한 시세가 끝이 나는 거예요. 자, 그럼 휴림 로봇도 지금 그 과정을 그리는 모습이죠. 급락이 나오고 시간 조정이 발생되고 있는데 밴드를 안 깨고 있잖아요. 얘도 다시 한번 과열을 만들 가능성 충분히 있죠. 우리 기술 역시도 제가 노리는 거는 급락 뒤에 반등을 한번 제대로 먹고 그리고 다시 이 시간 조정을 거친 뒤에 다시 한번 이 추세를 노리는 매매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우리 기술도 이제 정확하게 포인트가 나오죠. 어느 라인에 오면 우리가 매수를 해봐야 되는지. 그리고 나서 저는 물론 이 우리 기술이 2만 원까지도 간다고는 보고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이 소나기를 피할 수 있으면 소나기를 피하고 더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죠. 그게 맞죠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 기술 제가 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시세를 마무리를 하고 이 다음 시세를 만드는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어요. 이제 그런 자리가 올 때 이제 함께 할 분들에게는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, 자, 제가 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그 체결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볼 수 있게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. 문자를 받으시려면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. 그럼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 매수 매도 문자가 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해둘 거예요. 제 포지션을 참고만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. 맥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대로 또 고점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하지만 지금 이 유동성이 엄청 풍부한데 저는 이대로 멈추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이제 뭐 버블로 따지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과거 버블 시장과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현재 시장의 이 중요 포인트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저 호황기였죠. 뭐 저금리, 저유가, 뭐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,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
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,000포인트에서 이제 4,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,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.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?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.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?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.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물론 이 현대차,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 자,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?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 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솜뭉치. 네,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솜이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. 자, 그리고 최근에 이 차트로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수익 중이죠. 여러 종목이 있지만 딱 채널에 올려드린 것만 한번 보죠.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? 안 깨지죠? 모양 어때요? 안 깨집니다.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.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? 필옵틱스.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.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. 돈이 되는 정보.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. 자,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.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런 거를
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,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,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. 자, 이번에 KCTC도 올려드리고 어때요? 제가 하루 전에 올려드렸죠. 하루 전에 올려드리고 이 6,400원일 때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죠? 바로 이 7,400원까지 급등을 하더라. 제가 이런 단기도 다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. 문자로. 영상도 올려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는 거죠. 자,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또 이 맥점 차트에 닿는 아주 좋은 종목이 있는 겁니다. 자,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인데, 자, 지금 이제 반도체 로봇 제가 다 짚어드린 게 전부 급등을 하고 있죠. 근데 제가 강조를 했던 게 코스닥이 가면 또 꼭 보셔야 될 게 있다 짚어드렸죠. 뭐였죠? 바로 테마주입니다. 테마주. 미리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. 급등한 거 보고만 있지 말고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데 우린 미리 이 다음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가 입이 닳도록 강조를 해드렸죠. 자, 그런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이미. 자,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종목이 뭐죠? 필옵틱스라는 종목이죠. 유리기판 쪽 보셔야 된다고. 이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벌써 이 직전 고점까지 6만원까지 급등을 한 거예요. 채널에 맥점코치 필옵틱스라고 하면은 제가 정확히 이 눌림목 라인에서 영상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유리기판 하면 또 대장이 뭐죠? 대장이? 대장은 태성입니다. 태성. 자, 태성 어때요? 태성 같은 경우는 한번 페이크를 주고 날아가는 전형적인 세력주 패턴입니다. 당연히 이 파란 밴드에 걸렸는데 파란 밴드는 제가 뭐라고 했죠? 강력 매수존이라고. 그 강력 매수존을 주고 어떻게 돼요? 급등하잖아요. 그래서 이 종목 못 사신 분들 사시라고 제가 필옵틱스도 영상을 계속 따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. 뭐 우량주 같은 경우는 뭐가 가죠? 삼성전기가 가고. 자,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, 자, 로봇주들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량 로봇주들 갔죠. 유리기판 쪽에선 지금 삼성전기가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뭐가 중형주가 갑니다. 중형주가. 지금 이 태성이랑 필옵틱스가 가고 있죠. 그 다음에 뭐가 가죠? 소형주가 갑니다. 이 낙수 효과들로 소형주가 가요. 이번에 이 소형 로봇주들 갈 때 다들 경험하셨잖아요. 우량 로봇 가고 중형 로봇 가고 소형 로봇 갈 때는 엄청 빠르게 갑니다. 엄청 빠르게. 이 개인들의 포모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 급등을 만드는 거예요. 근데 이 유리기판 쪽에서 만약 소형주를 본다고 하면 이 CNG 하이테크를 보라는 거죠. CNG 하이테크. 얘도 보면 시총이 2천억도 안 됩니다. 이 유동성이 풍부한 장에 시총이 2천억도 안 되는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몇 없어요. 그 중에 종목이 하나다. 삼성전기와 하이닉스도 보고 간 이 CNG 하이테크입니다. 작년 2월이죠. 작년 2월. 작년 2월에 이제 코엑스에서 세미콘 코리아가 열렸습니다. 뭐 간단하게 이 뭐 반도체 뭐 모토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뭐 기술 트렌드를 보여주고 여기서는 이제 기업들이 와가지고 수주를 바로 할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시에 이 CNG 하이테크 이쪽 부스에 삼성전기, 삼성전자, 하이닉스 유리기판을 상용화 시키려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. 얘네들 이 기술진이랑 이 담당진들이 엄청나게 몰리더라. 그만큼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. 자,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부터 기술 검토 및 협력 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이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손꼽히는 기술력으로 업계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이 유리기판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가 나온다. 차트도 보자고요. 그때 2월달이라고 했죠. 2월달에 뭐가 나왔어요? 그래서 이 8,000원에서부터 한번 이 엄청난 급등, 거래량을 만든 이 급등이 발생했습니다. 좀 더 크게 보자고요. 지금 세력들이 이때도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올 때 매집을 했는데 보통 세력들은 그렇습니다. 고점을 한번 매집을 하면 저점을 한번 만들어요. 여기서 이 세력들의 평단가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. 어떻게요? 중간값으로 잡히는 거거든요. 여기서 매집을 하고 저점을 만들고 여기서 한번 더 매집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최근 보시면 어때요? 거래량이 앞전에는 없던 거래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.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더라? 다시 한번 두 개의 밴드를 만들고 있더라. 자, 밴드를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?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 머리를 올린 거죠. 이게 눌림목이 나오면 뭐다? 매수죠, 매수. 그리고 이 종목 어때요? 월봉을 보면 이번에 이 고점 돌파를 하면 새로운 신고가를 쓴 종목입니다. 신고가. 지금 신고가 시장에서 뭐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이 신고가 시장에서 제가 신고가 종목들은 잘 봐야 된다고 했죠. 근데 이때 양봉을 만들어서 흔들기를 만들고 매집을 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했는데 지금 이 윗꼬리, 이 강한 윗꼬리를 지금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돌파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? 신고가가 된다고요. 새로운 시세가 열리는 구간이다라는 거죠. 그게 지금 이 제가 보는 맥점 차트에서 전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. 맥점들이요. 제가 지금 이 테마주에 대한
이야기도 해드렸고요. 주도주가 뭔지 거기서 주도주들도 짚어드렸죠.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어떤 현상들, 소형주가 간다라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다 해드린 겁니다.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전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, 자, 알아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. 근데 저는 이거 매집을 해갈 겁니다. 같이 매집을 해보실 분들, 그리고 이 아직 매매에 대한 중심이 안 잡히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라는 겁니다. 자, 문자 주라니까 이 댓글로 맥점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, 그게 아니라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여기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. 문자. 아시겠어요? 자,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를 제가 들고 온 건데,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부탁드리고요. 자,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.